자, 이번에 이제 제가 얘기할 주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미 다른 뭐 자바라든가 C++이나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액션 스크립트에서 얘기하는데 객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사실 좀 그렇고, 또 뭐 내가 이 액션 스크립트라고 해서 또 뭐 자바나 C++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부족하지만은, 일단 이 액션 스크립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처음 언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쭉 여러분들이 아마 순서대로 쭉 실습을 해오시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해오셨다면은 객체란 말을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객체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우물쭈물거리는 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객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쓰는 것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1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2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객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쓴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금까지는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그냥 실습을 해보면서 써오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개념을 다잡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린다면은, 일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 객체란 말이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현재 내가 하는 그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 역할이 바로 객체라는 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라는 애가 딱 무엇이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때그때마다 이 객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융통성 있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그럼 우리가 이 객체를 어떤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것이냐, 그거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기능들을 각각의 부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능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조립을 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 그것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각각의 기능별로 각각 구분해서 만들었을 때 그 기능, 각각의 구분되는 그 기능들,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이 되냐면 하나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래밍 안에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프로그래밍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통해서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클래스라는 설계도에 의해서 객체라는 것이 실제 물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바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객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런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만이, 아, 얘는 진짜 객체로서 아무런 작용이 없고 문제 없이 객체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먼저 잠깐 지우고요. 바로 세 가지가, 첫 번째, 상속성이라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상속성. 두 번째는 다형성이라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캡슐화.
캡슐화 또는 응폐성. 사실 이것들의 뉘앙스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결론을 놓고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캡슐화 또는 뭐 응폐성 또는 추산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인데,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만이,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객체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inheritance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속성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자, 이 프로그램을 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예, 이제 만들 때, 또 하나의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력이라는 기능을 이제 새로 만들고 싶어요. 달력. 자,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보니까, 바로 달력이라는 여기에서도 똑같은 달력 기능이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똑같은 기능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냥 새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고생하고 또 에러 잡고 이런 고생을 또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자, 이 예전에 만들었던 기능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요 소스를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썼을 겁니다. 즉, 카피 앤 페이스트. 그래서 복사하기 붙여넣기죠. 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당연히 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다라면은 뭐 그것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복사하기 붙여넣기 했을 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일단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객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달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과 연결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고 이것과 연결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복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대로 복사해 오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일단 그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이제 원초적인 문제가 될 텐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소스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단지 프로그램, 이미 컴파일된 EXE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뭐 DLL이라든가. 그렇죠? 실제 이제 이미 컴파일돼서 결과물이 만들어진 그것만 가지고 있고 소스는 나한테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달력을 어떻게 가져다 쓰시겠습니까? 예, 말이 그만 꼬이네요. 자, 이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도 안 되죠, 당연히. 자, 이럴 경우에는 결국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처음부터 달력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자, 얘가 뭐 소스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것을 내가 좀 더 확장, 발전시켜서 만들 수 있는, 확장 또는 발전을 시켜서 그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거기에다가 좀 더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자, 바로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상속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꼽는다라면은 일단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활용이 가능하다. 예전에 만들었던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가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재활용, 재사용 또는 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또 결국 무엇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죠? 그만큼 개발 기간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만들려고 고생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우리가 그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또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개발 기간이 단축이 돼요. 예,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자, 개발 기간이 단축되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비용이 그만큼 개발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거 하나만으로서 여기에 여파가, 그렇죠? 추가되는 여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뿐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에러라든가 문제점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성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상속이라는 이 기능 하나만도 굉장히 엄청난 기능을 우리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속성이라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객체가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객체가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무슨 얘기예요? 클래스라는 애가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많을 따 모양형입니다. 모양이 많다? 자,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의 객체. 자, 하나의 객체로 하여금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 자,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자,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라는 기능이 있고, B라는 기능이 있고, 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A라는 이름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되고, C라는 이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일일이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매번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기가 번거롭다면, 또는 이거는 지금 3개니까 그렇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일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름을 잘 기억합니까? 그랬을 때 중간에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자, 얘를 그냥 하나를 가지고 3가지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다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일일이 A, B, C라는 이름을 알 필요 없이 나는 X라는 이름 하나만 알고 있으면 X를 통해서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캡슐화는 무언가를 잘 포장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쓰기 편하게, 쓰기 쉽게 잘 포장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캡슐화라는 것이 뭘로 포장이 되느냐? 바로 클래스라는 겁니다. 그 캡슐화 단위가 클래스로 잘 포장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제 그런 캡슐화의 기능이 은폐성이나 추상화라는 개념과도 이어지는데, 바로 이 은폐성은, 자, 복잡한 기능은 내가 클래스로 잘 포장을 해놨으니까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꼭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쓰는 방법만 알려줄 테니까 너는 이 안에 있는 소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특징이 은폐성이 되는 것이죠. 추상화도 마찬가지죠. 추상화도 뭔가 구체적인 것을 숨겨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그러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들, 그걸 쓰는 사람에게 좀 더 편리하게 쓰겠다라는 그런 방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안성이죠. 보안성을 통해서 내가 잘 이렇게 묶어놓음으로써 함부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소스 또는 어떤 데이터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끔 보호하자는 측면, 바로 그것이 또 캡슐화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객체라는 애들이에요. 객체.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은 단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꾸러미로만 보실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특징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는 바로 그런 하나의 물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하나의 요약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객체라는 것이 이제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객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이 객체라는 것은 단지 그 객체 자체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른다거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객체라는 것도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점이에요. 점.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이 객체로 하여금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을 해라, 출력을 해라, 입력을 해라, 뭐뭐를 어떻게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비헤비어, 자,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바로 메서드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괄호가 달린 메서드,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던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체를 통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꺼내오거나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결국 뭐죠? 바로 그게 속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속성,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점을 통해서 사용을 가능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점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 아, 점의 앞에 있는 것은 객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점 앞에 있는 것이 객체는 아니었죠. 자, 그럼 확실하게 그것이 객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뒤에 메서드나 속성이 나오면은 그것은 100%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객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객체라고 하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객체가 갖는 좀 복잡한 문법. 사실 이 객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객체가 갖는 어떤 이제 그 구체적인 문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